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22년 2회 두 번째 과목이에요. 항상 아시겠지만 강의 끝나고 나서 문제은행 CBT를 통해 가지고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강의만 그냥 눈으로 본다고 해서 이게 늘지가 않아요. 그치? 우리가 이제 보는 이유는 다음에 이 똑같은 문제를 봤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사무 조직화에 대한 내용인데 일반 원칙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사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무실에서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명령 개통이 다 원하라고 아니지. 명령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정말 나쁘겠죠. 그래서 아니 얘는 이렇게 하라고 해요. 얘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1번이 답이 되겠고, 합리적인 책임 할당, 권한의 위임, 통솔 범위의 적당화. 그렇지. 부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 대해서만 이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부서에 부장님이 와가지고 야, 김사원 너 이거 좀 해주지? 아, 안 되잖아, 그지? 이런 거죠. 그래서 명령 개통에 일어나는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거죠. 부장님이 대리한테 이야기하고 대리가 일반 사원한테 이야기하고, 권한 위임의 원칙, 의사결정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작업을 직접 집행되는 계층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는 거죠. 합리적인 책임 할당, 통솔 범위 적정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주 출제됩니다. 정보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사결정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확정, 사무량 및 처리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그랬어요. 정보 통제, 정보 처리, 정보 제공, 정보 계획 그랬는데 정보를 관리하는 거군요. 기본적인 요건을 결정하는 거래요. 아, 기본적인 요건을 결정하는 거구나. 그러면 얘는 통제일까요? 처리일까요? 제공일까요? 계획일까요? 계획이죠, 계획. 기본적인 요건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계획이 된 걸 가지고 실제 처리하면서 통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보관리 기능에는 정보계획은 정보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결정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정보통제는 공정관리에 해당하는 정보관리의 핵심 기능으로 이 기능의 성패에 따라 정보관리의 경영적인 가치가 좌우된다. 즉, 잘 이루어지도록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정보처리는 실제로 정보관리의 실체 활동을 우리가 의미한다. 정보처리는 정보관리를 수행하는 실체, 바로 실제 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보 보관 및 정보 제공은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의미한다. 자, 사무 간소화라고 하는 거 앞에 회차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사무가 너무 잡다하면 복잡해지니까 이런 복잡한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무 시간의 양적 축소를 의미한다. 결국은 뭐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의미하는데 뭐 4시간만 근무하도록 한다. 이게 사무 간소화일까요? 사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을 감소시키는 거. 그지? 얘가 답이 되겠네요. 사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걸 의미하죠. 사무자동화 기기를 축소를 해요. 복합기를 처음에는 큰 거 갖다 놨다 조그만 걸로 줄여.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감축을 의미해요. 100명 쓰다 50명 써요. 이게 간소화예요? 아니죠. 사무 간소화는 우리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작업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작업의 절차에 따른 것들 또는 내용에 따른 거, 방법에 따른 것들을 줄여나가는 걸 의미하죠. 자, 26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원칙은 그랬어요. 사무 조직은 비합리적인 사람 중심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업무 중심의 조직이 마련돼야 된다 그랬어요. 업무 중심, 그죠? 사람이 아니라 업무 중심이어야 된다. 이것과 맞는 사무 조직 원칙은 그랬어요. 위양의 원칙, 위양이라고 하는 거는 권한 위임 뭐 이런 거죠. 통솔 범위, 또 전문화의 원칙, 기능화의 원칙 그랬는데 우선은 두 개는 아닌 것 같아요. 전문화 아니면 기능화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무 조직을 구축할 때 전문화에 따라서 구축을 하느냐 또는 기능화에 따라 구축하느냐. 근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업무 중심이죠. 업무는 결국 뭐예요? 전문화보다는 기능화에 가깝습니다. 각각 기능별로 나누는 거죠, 조직을. 즉, 영업부는 영업하는 애들 또는 뭐 회계과는 회계하는 애들, 회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면 뭐 기획과 같은 경우 기획하는 애들, 이렇게 각각의 업무 중심으로 분류하잖아요.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바로 기능화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히 앞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전산망의 내부 또는 전산망의 기기 상호 간의 통신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적 계층 구조의 집합체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서로 상호 간의 통신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 그랬으니까 프로토콜이 되겠죠. 통신 규약이 됩니다. 자료 보관 기기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마이크로필름, 디스켓, 디스크 다 저장할 수 있고요. 하이퍼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웹에 표현되는 거니까 안 되겠죠. 팩시밀리도 전송기기니까 안 되겠고, 패키지? 어떤 패키지인지 모르겠어. 출력기기니까 얘네 안 되겠고, 브라우저, 모뎀, 인터넷. 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1번의 마이크로필름이나 디스켓,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즘에는 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겠죠.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 폭탄, 메일 폭탄, 서비스 거부, 고출력 전자기 파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보안 규정이냐, 침해 사고냐, 즉시 복구냐, 침해 예방이냐. 지금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침해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무실 내의 책상 배치 방식 중 점유 면적이 적고요. 직무상 의사소통이 원활한 배치 방식은 그랬는데 요거 그림을 제가 열심히 그려봤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동양식이에요. 동양식. 한쪽만 보고 있죠. 요게 책상이고 사람이야. 그래서 한쪽 방향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동양식이고 이게 바로 대양식이에요. 이게 책상이고 사람이거든요. 요걸 이제 대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일반적으로 대양식이 공간을 더 적게 먹고요.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대양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되셨죠? 사무량 측정 방법 중에 기록 양식과 기입 방법만 정확하게 관리된다면 매우 우수한 측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표준시간 자료법, 워크 샘플링 미법, 시간 연구법, 실적 기록법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록 양식과 기입이 잘 되면 된다 그랬죠? 실적 기록법이에요. 요거 아주 자주 출제되는데 실적 기록법을 다른 말로 CMU라고도 합니다. 또 이 샘플링 기법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선은 실적 기록법은 일정 단위의 사무량과 소요 시간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통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량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 실적 기록법이라고 하고요. 워크 샘플링 기법은 샘플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작위로 뭔가 추출해내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기계나 사람의 업무 등에 대해서 얘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뭐 1시간에 한 번 또는 30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관찰하거나 어떤 시간 표준을 결정해서 얘네를 비교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워크 샘플링 기법이라고 한다. 과학적 사무관리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인원의 감축, 생산성 향대 좋아요. 능률 향상, 비용 절감 그랬는데 과학적 사무관리에서 인원 감축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인력을 줄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그죠? 과학적 사무관리의 3S예요. 표준화, 간소화, 전문화.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DI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UNECE는 표준 형식 및 표준 메시지 개발에 등록을 책임진다. 에디팩트는 요거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기관, 상업, 운송업체 간의 전자적 데이터 교환을 위해 만든 국제연합 규칙이다. ISO는 구문과 데이터 요소 목록의 개발에 책임을 진다. EDI라고 하는 건 문서의 표준이잖아요. 문서의 표준화. 그지? 통신의 표준이 아니라 문서의 표준화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문서와 상대방 받는 문서의 형태를 동일하게 한다는 거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EDI 표준은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전송 규칙을 정의하는 거지 통신 표준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자료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각종 공문서만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필요한 자료를 계획적으로 수집 분류하는 것이다. 자료를 필요하는 곳에 신속하게 전달한다. 자료의 대출, 전시, 복사, 번역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공문서만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아니죠. 발생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겠죠. 자료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면 사무활동 중에 발생하는 많은 양의 자료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계획적으로 수집, 분류, 이동 이런 것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자료 관리라고 한다. 수집된 많은 양의 자료에 필요한 정보를 유효하고 적절하게 얻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자료를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전달해서 자료 처리에 따르는 경비를 줄여야 된다. 나머지들은 우리 보기에 있었던 아이들이고요. 마지막에 자료가 폐기를 해가지고 자연 증가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쌓아놓으면 난리가 나겠죠.
거래 상대방의 응용 시스템들이 질의와 응답으로 구성된 2개 이상의 짧은 메시지를 한 번에 접속 상태에서 주고받는 거래요. 서로 주고받는 거네. 동시에 주고받는 거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화형 EDI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얘만 답이야. 다른 거 답이 나온 적이 없어. 되셨죠? 뭐라고? 2개 이상의 짧은 메시지가 한 번 접속 상태에서 바로 주고받아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화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종류를 좀 보자면 배치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일괄 처리형이에요. 그래서 축적 전송하는 거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는 거. 실시간은 실시간 응답해 주는 거고, 대화형은 질의와 응답을 한 번에 수행하는 것. 개방형은 이질적인 거래 형태, 정보기술 및 데이터 구조를 지닌 거래 주체 사이에 공공 표준을 활용해서 상호 운용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인터넷 EDI는 EDI 문서 전송 시에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결제받은 문서를 수정하는 방법이래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식선에서 보시면 돼요. 흰색 수정펜을 이용해서 수정하고 기입한 후 수정한 사람 본인의 서명을 날인한다. 수정펜 사용하나요? 원안의 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2선을 찍찍 긋고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의 도장을 딱 찍습니다. 이게 맞죠. 원안의 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글자 중앙에 가로로 한 줄이 아니라 2줄이에요. 그리고 수정하고 부서장이 아니라 내가 수정했어요 라는 거 확인합니다. 수정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난이도를 평가해서 각종 직무 간의 상대적 서열을 결정하는 절차는 그랬어요. 직무 간의 상대적 서열이래요. 직무 분석일까? 인사고과, 인사관리, 직무평가. 문제가 꽤 어렵죠. 정신적, 육체적인 난이도를 평가하고 직무 간의 상대적 서열을 결정하는 것은 직무평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논란이 꽤 많았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떤 거냐. 인사고과냐 아니면 직무평가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얘는 직무평가입니다. 직무에 관한 사실을 파악해서 분석하고 이를 사실을 직무기술서에 정리하는 과정으로 직무 간의 상대적 서열을 결정해서 직무의 임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일하는 사람은 얼마, 저 일하는 사람은 얼마. 인사고과라고 하는 거는 직무 수행상의 업적을 측정하는 제도예요. 얼마나 잘 일을 했느냐. 인사고과는 많이 아시죠? 인사고과가 높아야 승진을 빨리 하죠. 이런 겁니다. 직무평가라고 하는 거는 직무 간의 상대적 서열을 결정해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 통제 방법 중 조사, 검사, 조회 또는 평가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산발적인 체크 정도나 일정한 규칙에 기초한 표본조사는 집중화, 예산, 절차 그랬는데 얘는 감사입니다. 우선 집중화는 아니죠. 통제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예산이에요. 됐죠? 예산을 줄여보면 모든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사, 검사, 조회 혹은 평가 등을 하고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거, 막 랜덤으로 막 검사하고 막 난리 나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감사라고 이야기한다. 요게 나머지들은 답이 나온 적이 없고 예산은 종종 출제돼요. 예산은 뭐라고 나오냐면 가장 강력한 사무통제 기법은 예산입니다. 자, 정책은 모든 통제의 기본을 이루는 정책 바탕. 그지? 다른 통제가 가능해지고 예산은 예산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최초의 예산과 업무 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감사는 조사, 검사, 조회, 평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산발적인 체크 이런 것을 감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기능별 경영정보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영기능별이에요. 생산정보, 마케팅정보, 인사정보 그랬는데 거래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거래처 관리 시스템은 별도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은 우리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생산, 마케팅, 인사정보를 관리하지 이 거래처 관리 시스템은 뭐 SCM 쪽으로 가깝겠죠. SCM. 자, 경영의 기능별 경영정보 시스템은 생산정보, 판매 마케팅, 회계정보, 재무정보, 인적 자원정보 시스템 이렇게 구축이 된다. 거래처 시스템은 없다. 마지막 문제요. 반복성의 유무에 의한 사무 분류 중에 거의 매일 똑같이 이거 우리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상례 사무. 그지? 앞에 회차에 출제됐었나요? 네.
이렇게 된다. 본래 사무라고 하는 것은 사무의 본질을 수행하는 것. 지원 사무는 그것을 서포트하는 것. 그래서 얘를 우리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참모 사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연결되는 문제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해당 내용은 앞에 회차에서 봤으니까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2년 2회 두 번째 과목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